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인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적립과 이 분리기가 가장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잘 받는 법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세금도 천차만별인 퇴직연금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리틀코리아 홍승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진정한 노후의 시작이 바로 이제 은퇴 후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이제 그동안 벌어왔던 것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최근 이제 은퇴하는 시기하고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이 사이에 공백기, 소득 공백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예상 은퇴 평균 연령, 예상하고 있는 연령은 61.9세, 그런데 기대연명은 83.7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갭이 좀 크긴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해 놓은 1, 2, 3층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한 21.8%에 불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공백기도 넓은데 뭘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또 퇴직하는 나이는 예상하는 연령과 또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퇴직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49.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69년생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6년 정도의 소득이 끊기는 이게 우리 소득의 절벽 크레바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소득 공백기라는 거 정말 막상 당해보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막막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회사 이제 나오면서 받는 퇴직급여?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퇴직연금을 이 중간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 단계에 이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연금 자산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이제는 공부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때는 그냥 퇴직할 때 그냥 한 방에 다 받고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아니라 말이죠. 네, 그렇죠. 예전에는 퇴직급여라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네. 있었죠. 근데 이 퇴직급여 제도가 아주 오래전에 1953년에 생겼고 61년에 의무화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이제 새롭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이 도입이 됐고 작년에 전 사업장으로 이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신규 사업장은 의무화,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를 두고 이런 게 있었다가 작년에는 결국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가입해라라고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퇴직급여랑 퇴직연금이랑은 결과적으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건 동일하지만 네. 어떤 계좌로 받을 것이냐, 이걸 일시금으로만 받냐 아니면 연금으로도 나눠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자, 퇴직금 우선은 퇴직급여랑 퇴직연금 크게 나눠 보면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어떤 자산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든 상관없이 그냥 준비를 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통상 생각해 보면 회사가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지만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렇죠. 근로자가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회사에서는 없거나 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나왔고 이 퇴직연금 제도는 이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회사 외에 적립을 하는 겁니다. 사회 금융기관에 맡겨놓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퇴직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연금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퇴직연금은 또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DB랑 DC로 또 나눠지게 되어 DB, 있거든요. DC요? 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크게 DB, D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DB라는 거는요. 한국말로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급여가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의 퇴직급여 제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만큼 아하.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해 주는 금액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은 대신 이걸 사회에 적립을 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운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수익과 손실의 귀속은 회사가 되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는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에 반해 DC는 이걸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 확정 기여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 퇴직연금 계좌에 기여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의 총 급여의 12분의 1만큼씩 계속 기여를 해주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운영하냐? 가입자인 근로자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내 DC 계좌에 들어가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거를 안정적인 채권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적 배당형 펀드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퇴직금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더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DC 이렇게 같은 되는 겁니다. 경우는 그러면은 DB형보다도 반드시 꼭 좋게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보장을 할 수는 없겠죠. 보장은 할 수는 보장을 없다.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DC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확정 기여형이요. 예, 확정 기여형.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할 때는 네. 어떤 본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향도 있는데요.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근로하는 회사가 예. 임금 상승률이 높다. 그러니까 네. 내가 투자해서 발생되는 운용 수익보다 임금 상승이 더 높을 것 같다. 네. 그러면 DB가 더 유리합니다. 확정 급여. 예, 확정 급여. 왜냐하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라고 거기다가 했잖아요. 근속. 네, 근속 연수. 예. 그러니까 오래 근속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를 다니신다. 그러면 DB가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급여가 예를 들면 200인데 내가 나중에 퇴직할 시점에 내 급여가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면 확정 급여형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DC형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내가 이직을 자주 할 것 같다. 근속 네. 연수가 좀 짧을 것 같고 연봉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DC 선택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해서 본부장님 DC형이라고 해서 네. 무슨 뭐 주식 단타매매 하듯이 네. 내 퇴직 그거 가지고 오늘은 뭐 사주세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냥 내가 주식형을 하느냐 아니면 채권형을 하느냐 네. 이런 큰 틀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DC 안에도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IRP 계좌를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똑같이 상품이 이제 라인업이 안정적인 것에서부터 실적 배당형 펀드 ETF까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안에서 운영을 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이건 퇴직금이니까요. 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시긴 하셔야 되겠죠. 네. 그 예금으로 치면은 확정 급여는 뭔가 예금 보호가 되는 상품인 것 같고 확정 기여형은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대신에 뭐 수익이 또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손실이 나신 분들은 그 DC형 선택하신 분들 손실이 나면은 그거는 감수를 그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 본인이 거예요. 수용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 DC 계좌에 들어간 게 내가 지금 만약에 30대인데 회사를 다닌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나중에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55세까지 기간이 20여 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또 만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듭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요즘 뭐 어지간하면 뭐 약자로 다 얘기를 해서 여기 이쪽 분야에도 퇴직연금 쪽으로 오니까 또 IRP라는 용어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IRP. 네, 맞습니다. 그래서 DB/DC로 크게 나눠지는데 네. 이제 또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또 따로 별도로 있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요. IRP는 그냥 퇴직금 주머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IRP 계좌는 내가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이 계좌로 그냥 몰아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좌에 내 퇴직금들이 쌓여 있고 또 원하면 여기에 내가 추가로 개인이 납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개인이 납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세제 혜택을 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IRP 계좌 안에서는 퇴직금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따른 운용 수익이 또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걸 한꺼번에 모아 놓은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신다 그러면 퇴직금은 무조건 개인형 IRP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형 IRP에 퇴직금을 받으셔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기서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퇴직금을 이제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넣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IRP 계좌를 따로 개설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여기로 통합적으로 다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얼마 납입이 됐다고 해서 계속 요즘에 보면 카톡으로 다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 네, 네. 예. 안내를 받으시는군요. 네. 그렇게 네. 되고 또 그 운용 성과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운용 성과랑 보고서 같이 안내를 지금 해주고 있고 네. 아무래도 지금 워낙 많이 은퇴를 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연금 쪽으로 하다못해 자기 갖고 있는 주택연금까지도 뭐 하고 연금 방식이 이제 꽤나 주목을 끕니다만 네, 네. 그래도 퇴직하면서 하다못해 뭘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자영업을 하든 목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여전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근데 한꺼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으실 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제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세제? 예, 세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페널티를 내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생길 뭔가 수도 있어요. 할인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아.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금으로 받도록 지금 모든 제도가 자꾸 유도를 하죠. 왜냐하면 길어진 노후에 대한 예. 대비를 국가에서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야 그런 선택을 해나갈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아직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이 연금으로 받는 분들보다 현재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연금으로 받는 비중 한 4.3% 정도 받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 건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받지 않고 IRP 계좌로 들어올 땐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어허. 언제 내냐면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이 인출할 때 일시금으로 내면 그냥 내가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되고요. 예. 근데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을 해줍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에 15%냐 10.5%냐의 차이가 굉장히 네, 크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직소득세를 15%를 내야 된다면 내가 연금으로 받게 되면 10년 이내에는 30%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10년 이상 더 길게 뿌려받아서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뭘 퇴직과 동시에 뭘 이렇게 시작 안 한다면은 지금 계속 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뭐 화면 보다 보니까 결국 연금으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괜히 이거 목돈 생기면은 주변에서 막 자식들도 따라 붙지 갑자기 안 네, 찾아오던 대부분 이제 자식들도 오지 뭐 친구도 전화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지. 흔히 말하는 치킨집이라고 해서 이제 소규모 자영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던 주변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금 수령이 굉장히 적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연금을 선택할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만큼 받는데 네. 월 받으면 요만큼씩 받아요라고 하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많이 받는 금액을 선택을 하게 되시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좀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IRP 계좌에는요 계속적으로 내가 연금 인출한 나머지 금액은 운용을 해나가실 계속 수 있습니다. 운용되는, 네, 예.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또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퇴직연금 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좀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예. 일시금보다 연금이 더 좋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 세금 실제로 받는 개념에서는 어떤 예, 차이가 있는지 어떤 좀 설명을 차이가 드릴게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퇴직계좌에 한 2억 정도가 있다면 이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내야 될 퇴직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10%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매년 쪼개서 2천만 원씩 10년 동안 받게 되면 네.
원래는 2천만 원에 대한 10% 세금은 2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전환해서 내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2천만 원에 10%인 200만 원 곱하기 70%, 예. 140만 원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일시금으로 받으면 2천만 원 세금 낼 걸 내가 연금으로 쪼갰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의 70%인 1,400만 원의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세금적으로도 저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받는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벗어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1년의 한도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를 벗어나면 30% 감면이 없어지고 100%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또 헷갈리시죠? 네. 네, 헷갈리네요. 네, 네. 이참 네. 좀 이렇게 저급한 질문인데 이게 목돈 받고 나오는 거하고 네, 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데 오래 못 산다. 네. 그러면 손해인 거예요? 아니 오래 못 살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유족들한테 지급이 유족들한테? 되겠죠. 아, 네, 네. 다행이네요. 뭐 직접 못 쓰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우리가 조금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연금 수령 한도를 벗어나면 네.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감면을 못 받지만 내가 만약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IRP 계좌에 돈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걸 갖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원래는 연금소득세로 굉장히 낮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네. 이 한도를 벗어나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한 1,000만 원씩만 받으세요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나는 한꺼번에 3,000씩 받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을 벗어난 2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기타 소득세. 네, 그러니까 이 한도라는 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 연금 수령 저희가 한도를 너무 좀 앞부분에서 길게 또 네. 시간을 많이 네, 했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연금 수령 한도는 이런 거 연금 수령 내가 쌓이는 계좌에서 10일 빼기 연금 수령 연차라는 걸 빼주고 곱하기 120%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식을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예를 들면 2억에 대해서 10일 빼기 1년 차라면 10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네. 그럼 2천만 원이 되잖아요. 네. 2천만 원 곱하기 120%니까 2,4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을 하면 그러면 그냥 30% 감면해준다. 아, 지금 이게 연금 수령 한도를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또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